법학개론 11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공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0조를 보시면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이 단독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단독범이 성립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됩니다.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일부만 실행했다 하더라도 발생한 범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31조 교사범을 보시면 1항 타인의 교사에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범죄 실행 의사를 갖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 의사를 가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 즉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에 보시면 종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사가 범죄 실행을 의사가 없던 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의 의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면 방조는 이미 범죄 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정범을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라고 규정하여 필요적 감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를 인하여 성립될 범죄, 이것을 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증죄와 수뢰죄가 되겠습니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고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죄인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신분범입니다. 진정신분범의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비신분자에게도 전 3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신분관계를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이것을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환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학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4조 간접정범 1항에 보시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따름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즉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범 중에서 필요적 공범에 관한 내용은 살펴보시면 범죄 성질상 당연히 2인 이상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범죄 형태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공범에는 진정 필요적 공범과 부진정 필요적 공범이 있습니다. 진정 필요적 공범에는 집합범과 대항범이 있습니다. 집합범은 다수의 범죄자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공범을 행하는 것이고 대항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되는 방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 쌍방의 법정형이 상이한 대항범이 있고 동일한 대항범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상이한 대항범의 경우 뇌물죄에 있어서의 수뢰자와 증뢰자, 동인학대죄에 있어서의 의사와 부녀, 배임 수뢰죄에 있어서의 배임 수재자와 배임 증죄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법정형은 동일하지가 않고 서로 상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범에는 일방은 처벌되고 타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대항범이 있습니다. 음화 등 반포죄에 있어서 음화를 반포한 자만이 처벌하고 이를 수령한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하거나 판매한 자가 처벌이 되며 이를 받거나 이용한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합동범의 개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정 구속요건을 실행하는 범죄 형태를 합동범이라 합니다. 합동범의 경우 단독범이나 공동정범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합동범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특수도주죄,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등이 있습니다. 동시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2인 이상이 상호 의사 연락 없이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간적 선후 관계에서 구속요건적 사실을 실현하는 범죄 형태를 동시범이라 합니다. 공동정범의 경우 정범자 상호 간에 공모가 있게 됩니다. 범죄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모가 있지만 동시범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자 간에 공모가 없습니다. 상호 범행에 의사 연락이 없는 동시범은 공모가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다릅니다. 이 경우 각자 독립하여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라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의 동시범에 대해서는 263조에서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공동정범의 이해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조와 달리 상해죄 동시범은 모두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정범 개념이 공범 개념에 대해 우월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범의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정범으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공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정범으로 확정이 됩니다. 정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범죄 형태가 공범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범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유형으로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정범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범의 개념과 관련하여 확장적 정범 개념과 제한적 정범 개념이 있습니다. 확장적 정범의 경우 구속요건 실현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모두 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고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지 않는 통일적 정범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 또는 방조 역시 정범의 구속요건 실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므로
교사 또는 방조범은 형벌, 축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확정적 정범 개념과 달리 제한적 정범 개념은 구속요건을 스스로 실현한 자가 정범, 정범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사 방조범은 형벌 확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현행형법은 고의범의 경우는 제한적 정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30조 내지 34조에서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1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인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인 정범과 동일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31조의 교사범과 32조의 방조범은 형벌 확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의 규율 태도는 제한적 정범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범의 처벌 근거는 공범은 정범의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에 종속되어 결과불법의 경우에는 정범의 결과불법에 종속돼서 공범이 처벌되고 행위불법의 경우에는 공범 스스로 행위에서 정범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결과불법에 대해서는 공범의 정범에 대한 종속성이 적용이 되고 행위불법에 대해서는 공범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에 관련해서 정범의 성립 여부에 따라 공범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공범 종속성설이 되겠고 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공범 독립성설이 되겠습니다. 공범 종속성설은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된다는 견해로 공범을 일종의 차형 범죄로 파악합니다.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기 전 공범의 행위는 예비에 불과하며 정범의 성립 가능성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범의 성립 가능성도 확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의 입장 중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 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속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다라고 하여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공범이 성립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범 종속설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범의 범죄 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할 수는 없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서 판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범 독립성설은 공범을 일종의 고유범 내지 개별범으로 보는 견해로서 공범의 범죄성 또는 가벌성은 정범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현행 형법의 입장은 31조 1항의 교사범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조범에 대해서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라고 하여 공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서 입각하여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범은 정범에 가담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적 종속 형식이 다수의 입장이며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는 경우까지 인정되어야 종범이 이에 종속해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의 과 관련하여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뢰죄가 되겠습니다.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 없는 갑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의뢰수뢰죄에 가담한 경우 신분이 있는 자는 수뢰죄 정범으로 처벌되며 신분이 없는 자의 경우 수뢰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신분범과 관련하여 존속살해죄의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더 가중처벌되는 규정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이 되겠습니다. 신분이 있는 자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했을 때 이러한 직계 비속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살해행위에 가담한 직계 비속이 아닌 자는 33조 단소가 적용되어 중환형으로 벌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신분이 있는 자는 존속살해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견해는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자인 갑과 비신분자인 을은 33조 단서에 의해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자, 즉 직계 비속인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직계 비속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며 직계 비속이 아닌 가담자는 단순살인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존속살해죄, 직계 비속이 아닌 자는 단순살해죄가 성립되고 33조 단수에 의해 처벌도 직계 비속은 존속살해죄, 직계 비속이 아닌 자는 단순살인죄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소수의 견해는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의할 경우 신분자가 직계 비속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직계 비속의 존속살해에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존속살해죄 공동전범이 성립됩니다. 다만 과형에 있어서 33조 단서에 의해 직계 비속에게는 존속살해죄, 직계 비속이 아닌 가담자에게는 단순살해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수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판례의 경우 존속살해죄와 관련하여 직계비속인 갑과 직계비속이 아닌 을은 우리 갑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33조 본문에 의해 존속살해죄 공동정범이 성립되며 과형에 있어서는 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직계비속에게는 존속살해죄, 직계비속이 아닌 가담자에게는 단순살인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공범에서의 33조 규정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